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OK금융그룹 대 현대캐피탈입니다. 먼저 OK금융그룹은 본배구 진출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OK금융그룹은 지난 17일 오후 7시에 열린 현대캐피탈과의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하며 4라운드 전승의 마지막 퍼즐을 마쳤습니다. 6연승을 질주 중인 OK금융그룹은 3위 삼성화재를 턱 밑에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팽팽한 경기를 이어가던 OK금융그룹은 25대 25 듀스 상황에서 연속 범실을 범하며 첫 세트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OK금융그룹은 쉽게 승기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17대 19로 끌려가던 2세트의 레오의 공격 득점과 바야르사이안의 블로킹 득점을 포함해 5연속 득점을 뽑아내면서 삽시간의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기세를 몰아 나머지 2세트까지 연속해서 따낸 OK금융그룹은 기분 좋은 6연승을 달렸습니다. 54%의 공격 점유율을 차지한 레오는 36득점을 생산하며 지치지 않는 공격력을 자랑했습니다. 차지완도 10득점을 달성하며 레오의 뒤를 바쳤습니다. 신우진과 바야르사이안은 각 9득점씩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현대캐피탈은 길었던 대한항공전 8연패로부터 탈출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30일 오후 7시 인천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소중한 승점 2점을 챙긴 현대캐피탈은 5위 한국전력과의 격차를 승점 3점 차로 좁혔습니다. 현대캐피탈은 1세트와 2세트를 내리따내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3세트와 4세트에서 대한항공의 덜미를 잡혔고 결국 풀세트 혈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양 팀은 5세트에서도 팽팽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접전의 분위기는 세트 후반에 깨졌습니다. 스코어 12대 12 동점 상황에서 현대캐피탈은 상대의 서브 범실에 힘입어 13대 12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임동혁과 정한용의 공격을 블로킹으로 잡아내면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9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삼각편대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호를 날았습니다. 아흐메드는 31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고 허수봉도 22득점을 달성하는 등 준수한 경기력을 보였으며 전광희는 15득점을 생산하며 이들의 뒤를 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OK금융그룹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각편대의 조화에 있어서는 현대캐피탈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OK금융그룹은 현대캐피탈에 비해 삼각편대의 공격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레오를 앞세운 공격이 위협적입니다. 양 팀의 범실 관리 능력도 승패를 좌우할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OK금융그룹은 418개의 범실을 기록하며 범실 부문 1위에 올라가 있지만 현대캐피탈은 666개의 범실을 범해 범실 부문 7위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레오의 폭발적인 공격력과 범실 관리 능력에서 앞서는 OK금융그룹이 현대캐피탈을 잡고 7연승 달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K금융그룹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GS칼텍스 대 흥국생명입니다. 먼저 GS칼텍스는 지난 17일 흥국생명과의 4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2연승으로 시즌 15승 9패 승점 43점을 기록한 GS칼텍스는 리그 2위 흥국생명과 간격을 7점 차로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GS칼텍스는 1세트를 내줬지만 2세트부터 에이스 지젤 실바와 강소희의 활약을 앞세워 내리 3세트를 따냈습니다. 실바가 37득점으로 양팀 최다를 기록했고 강소희도 21득점으로 든든하게 뒤를 바쳤습니다. 이로써 전반기를 15승 9패 승점 43점으로 3위로 마무리한 GS칼텍스는 주요 공수지표에서 상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팀 부문 득점 4위, 공격 1위, 특히 오픈 공격에서 1위를 자랑했고 리시브 2위, 세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흥국생명은 지난 30일 한국도로공사와의 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첫 경기이자 5라운드의 시작을 승리로 장식한 2위 흥국생명은 19승 6패를 기록했으며 선두 현대건설과의 격차를 5점으로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흥국생명은 옐레나 교체 선수로 새로 영입한 윌로우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윌로우는 전위와 후위에서 고른 활약으로 17점을 올리며 인상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이날 최대 승부처였던 2세트에서 흥국생명의 집중력이 빛났습니다. 치열한 듀스 접전으로 25대 26으로 뒤졌던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시간차 공격 성공과 상대의 네트터치로 세트를 따냈습니다. 이어진 3세트에서 5-6점 차 경기를 리드하며 셧아웃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GS칼텍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세트 1위의 GS칼텍스는 안정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난 4라운드 맞대결에서 높은 공격 성공률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반면 흥국생명은 시즌 평균 한참 못 미치는 공격 성공률에 그쳤습니다. 여자부 공격 1위인 실바의 득점력과 함께 강소희와 유서연 등 국내 공격진 활약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조직력과 다양한 공격 자원을 내세운 GS칼텍스가 흥국생명의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GS칼텍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울산 현대모비스 대 원주DB입니다. 먼저 현대모비스는 최하위 서울 삼성을 잡고 안방 6연승을 거뒀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28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4라운드 마지막 경기 삼성전에서 116대 78로 대승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3연승을 거둔 현대모비스는 시즌 19승째로 5위 부산 KCC와 한 경기 차 유지 중인 6위를 수성했습니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박무빈 미구엘 옥존 듀오의 힘이 강해집니다. 빠르게 코트 위를 휘젓는 두 선수의 특성상 이들이 공을 잡으면 다른 쪽에서 찬스가 나 오픈 상황이 잦아집니다. 그러면서 현대모비스의 외곽 야투도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곽 득점력까지 올라가는 중입니다. 외곽 슛이 약점이었던 현대모비스는 외곽 득점력까지 높이며 상위권을 위협하는 팀이 됐습니다. 이날 현대모비스에는 게이지 프림이 20분 미만을 뛰었지만 효율적인 공격으로 26득점을 올렸습니다. 이는 팀 내 최다 득점이며 아울러 최진수, 옥존, 이우석, 케베 알루마도 합세해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다음 DB는 삼성을 잡고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DB는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5라운드 첫 경기 삼성 원정에서 108대 73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28승째 거둔 DB는 공동 2위 창원 LG, 수원 KT와 4.5경기 차 벌린 선두 질주 중입니다. 최근 기세가 좋지 않았던 DB는 빠른 템포로 삼성을 위협해 승리했습니다. 이날 DB는 9번의 속공을 가져가 총 22득점을 올렸으며 야투는 총 40개의 야투를 성공했는데 무려 야투 성공률만 60%입니다. 뿐만 아니라 팀 어시스트도 삼성의 2배를 기록했는데 이는 올 시즌 KBL 최다 기록입니다. 이날 DB 산성의 주축을 이루는 디드릭 로슨, 강상재, 김종규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로슨의 기록은 개인 통상 세 번째 트리플 더블입니다. 아울러 이들의 공수를 지원하는 이선 알바노 역시 16득점 9어시스트로 활약하며 팀 승리에 보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후반기 시작부터 공격으로 몰아붙인 현대모비스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공격과 수비 국내 선수와 외국 선수 간의 득점력, 내곽과 외곽 득점 등 KBL 10개 구단 중 가장 밸런스가 좋은 팀이 됐으며 팀 내 조직력이 안방에서 6연승 질주 중입니다. 반면 DB는 후반기 접어들면서 기세가 꺾였습니다. 전반기 막바지 DB의 주득점원인 로슨은 득점력에 기복이 생기면서 로슨의 활약도에 따라 경기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DB는 후반기 6경기를 치러 벌써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DB는 여전히 강팀이지만 최근 경기력에 기복이 심합니다. 반면 최근 탄탄한 조직력으로 경기력에 기복 없이 활약 중인 현대모비스는 DB를 잡고 홈 7연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대모비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부산 KCC 대 안양 정관장입니다. 먼저 KCC는 29일 부산에서 열린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99대 108로 승리했습니다. 2연승을 달린 KCC는 19승 15패로 5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호응이 간만에 펄펄 날았으며 3점슛 15개 시도 중 무려 10개를 성공시키면서 32득점으로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라거나가 23득점으로 뒤를 받쳐줬고 알리제 존슨이 16득점 8리바운드, 최준영이 12득점 7리바운드 7어시스트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쿼터를 24대 24 동점으로 마친 KCC는 2쿼터부터 정관장의 허술한 수비에 득점력이 폭발했고 3쿼터까지 77대 60으로 넉넉한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날 호응의 3점슛 10개 성공은 KCC의 한 경기 개인 최다 3점슛 타이 기록입니다.
호응에 이어 많은 득점을 기록한 라거나는 개인 통산 1만 1천 득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KBL 통산 2호 기록입니다. 다음 정관장은 KCC를 상대로 패하면서 2연패에 빠졌습니다. 특히 최근 치른 원정 11경기에서 모두 패하면서 11연패에 빠지게 됐고 13승 23패로 공동 8위가 됐습니다. 정관장 선수들은 득점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버트 카터가 17득점 8리바운드, 정효근과 배병준이 각각 17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종현도 12득점 7리바운드로 분전했고 박지훈이 수비를 책임지면서 9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정관장은 1쿼터를 동점으로 마무리했지만 2쿼터에 힘이 빠진 것이 뼈아팠습니다. 2쿼터에 호응에게만 4개의 3점슛을 허용했고 라거나도 11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가 기울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관장은 삼성과 현대모비스에게 연승을 기록하면서 반등하나 싶었지만 다시 2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29일 마주했던 상대와 연속으로 경기를 치르면서 지난 경기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같은 내용의 경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CC는 29일 경기에서 탄탄한 수비 리바운드로 공격 찬스를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호응의 득점력이 살아났고 라거나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개인 통산 1만 1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관장을 상대로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KCC가 이번 경기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산 KCC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